천금매골, 천금으로 말의 뼈를 사다. 천금매골이란 전국책 연책 1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인재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전국시대의 여러 제후국들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연나라는 한때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연나라의 소왕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뛰어난 인재를 모아 연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연소왕이 지략이 매우 뛰어난 모사인 과구애를 불러 겸호히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지금 연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재능 있는 인재를 구해 저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고 기강을 바로잡아 복수하고자 하는 오랜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소왕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천리말에 간절히 얻고 싶어 전국의 여러 곳에 방을 붙여 1000냥의 황금으로 천리말 한 필을 사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말 한 필도 구하지 못하자 임금님은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임금님 곁에 있던 한 시종이 자신이 1000냥의 황금을 가지고 나가 천리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은 1000냥의 황금을 가지고 사방으로 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석 달의 시간을 들여 겨우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천리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시종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500냥의 황금을 꺼내 그 천리마의 뼈를 사서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살아있는 말인데 너는 헛되이 500냥의 황금을 써서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왔으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냐? 시종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몇 년 동안 천리마를 구하지 못하신 것은 세상에 천리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금님께서 정말로 천금을 주고 말을 사려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500냥의 황금을 들여 임금님을 위해 천리마의 뼈를 사왔으니 이 소식이 퍼지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께서 천리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살아있는 천리마를 끌고 오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필의 천리마가 임금님께 바쳐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과구애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를 추빙하고 싶으시다면 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과구애마저도 임금님께 중용되는 것을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임금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연소왕은 과구애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 즉시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여러 제후국의 현명한 선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연소왕에게 와서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연소왕은 각국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렸고 훗날 마침내 강대했던 제나라를 격파하고 잃었던 모든 땅을 되찾았습니다. 천금매골이라는 이 고사는 인재를 등용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반영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고사를 인재를 목마르게 구하고 현명한 선비를 예우하는 등 인재를 아끼는 행동에 비유하며 이 성어의 긍정적인 격려의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천금으로 산 것은 천리마 자체가 아니라 천리마의 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천리마를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천, 일천천, 숫자 1000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많음을 상징합니다. 금, 쇠금, 돈, 돈금, 황금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천금은 1000냥의 황금이라는 뜻으로 아주 큰 돈, 거금을 비유합니다. 매, 살매, 사다, 구입하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골, 뼈골, 뼈를 의미합니다. 고사에서는 죽은 말의 뼈를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천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그냥 인재를 간절히 원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 이게 단순한 인재 욕심 그 이상이라고 하네요. 아주 복잡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또 평판 관리의 고전적인 사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관대한 리더십 이야기. 이걸 넘어서는 거죠. 정말
생존 위기에 처한 리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죽은 말뼈를 사는 걸 통해서 실제 목표, 인재 유치나 국가 부흥 같은 걸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례입니다. 아, 상징적인 행동으로 실제 목표를 달성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이 현대 조직의 인재 전략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이걸 좀 잘못 적용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이 천금 매골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연나라 상황이 이게 그냥 인재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연나라는 제나라한테 거의 박살이 났죠. 수도 함락되고. 아, 수도까지요? 네. 거기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내분까지 겪었어요. 새로 왕이 된 소왕 입장에서는 정통성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흔들리고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이전에 일단 나라부터 제대로 세우는 게 급선무였겠군요. 그렇죠.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가를 재건하는 것, 이게 최우선 과제였고 그러려면 당연히 인재가 필요했죠. 그 절박함 속에서 이제 소왕이 곽외라는 책사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곽외의 대답이 참 기발했어요. 네, 과거에가 4가지 자세를 이야기하죠. 리더가 인재를 대할 때 스승으로 모실 수도 있고 친구처럼 또는 신하처럼 아니면 그냥 심부름꾼처럼 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리더의 그 태도에 따라서 모이는 인재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딱 찝어줍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제안을 하죠. 저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바로 저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를 죽은 말뼈 삼아서 왕께서 정말 인재를 원하신다는 그 진심을 천하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와, 자기 자신을 약간 미끼로 던진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부담은 적으면서도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깊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의 신호이론, 영어로는 시그널링 티어리라고 하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호이론이요? 네, 정보가 불확실하고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소왕이 자신의 진정성,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인재를 원한다, 이걸 증명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맞습니다. 그때 죽은 말뼈에 천금을 지불한다는 행동은 이게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신호, 즉 코스틀리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아,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 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돈 많다 이런 과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재를 위해서라면 이런 파격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인재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거죠. 연나라의 재력, 인재 투자 의지, 그리고 인재 자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까지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 제대로 먹혔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네,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소왕이 진짜로 황금대라는 누각을 짓고 곽회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셨거든요. 실제로 행동을 옮겼군요. 네, 그러자 정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유병한 아계의 장군, 또 사상가 추연, 전략가 극신 같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정말 구름처럼 연나라로 올려들었습니다. 와, 결국 그 힘으로 연나라는 다시 강국으로 일어섰고 나중에는 제나라에 복수하는 데까지 성공하죠. 이야,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성공 스토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할까요? 요즘은 너도 나도 인재가 중요하다, 인재 영입에 천금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약발이 떨어졌다. 그렇죠. 모두가 천금을 외치면 그 신호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 더 자극적인 제스처 경쟁, 예를 들면 끝없는 연봉 인상 경쟁 같은 것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상징과 실질의 괴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
뭐 높은 연봉이나 아주 번쩍번쩍한 사무실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정작 그 인재가 와서 제대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문화나 어떤 의미 있는 일거리, 성장 기회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떠나겠죠 뭐.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뼈는 샀는데 정작 그 살아있는 말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주지 못한 셈이죠. 화려한 뼈 전시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 시기라면. 어쩌면 조직에 진짜 필요한 사람보다는 좀 다른 유형의 인재가 모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위험인데 바로 용병만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용병이요? 네. 그러니까 높은 보상만 보고 온 인재들은 조직의 미션이나 가치에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조직의 핵심 가치에 동화돼서 함께 성장하려는 그런 미셔너리형 인재와는 좀 다릅니다. 아, 돈만 보고 움직이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은 특정 분야 인재의 가치가 실제 기여하는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인재 거품 현상입니다. 아, 닷컴 버블 때나 뭐 최근 AI 분야처럼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죠.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르고 데려온 조직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천금매골이 분명 강력한 전략이긴 했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고 또 잘못 쓰면 부작용도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른 접근법은 없었을까요? 인재를 얻는 다른 방법들 말이에요. 물론 있죠. 중국 역사를 보면 다른 유명한 인재 등용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던 삼고초려. 이건 아주 특정 핵심 인재, 딱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는 뭐랄까 1:1 정밀 타겟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삼고초려. 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공 토포악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포악발이요? 배틀토, 먹일포, 자브락, 펄럭팔. 네, 맞습니다. 주나라의 기틀을 닦은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식사하다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입에 있던 음식을 뱉고 토포, 또 머리 감다가도 손님이 오면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준 채 악발, 뛰어나가 맞이했다는 일화입니다. 와, 정말 극진했네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리더의 진정성 그리고 인재를 존중하는 그 문화 자체가 이미 조직에 깊숙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천금매골은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거나 뭔가 조직의 이미지를 확 바꿀 때 유용한 전술 같은 거라면 토포악발은 인재 존중이 그냥 당연한 문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상태, 뭐 그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천금매골은 금명 시작점이나 어떤 전환점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 뭐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만들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군요. 네. 정말 중요한 건 그 뼈에 지불한 천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신호를 믿고 찾아온 살아있는 말들. 그러니까 실제 인재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즉 지속 가능한 인재 생태계를 만드는 책임감입니다. 현대 조직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황금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진정한 가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천금매골 이야기는 단순히 돈으로 인재를 산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던진 전략적인 메시지였고 또 평판관리의 한 방법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 아닐까요? 당신의 조직은 지금 밖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호는 조직 내부의 실질,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나요? 화려하게 사들인 뼈 뒤에 진짜 인재들이 머물고 성장할 왕국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